새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뵙는데 새해 들어 2023년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여러 변화가 있다고요. 네. 특별히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네.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이제 메디케이드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우리가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든지 그 수입과 자산이 적으신 분들 거기 기준에 해당이 되면 메디케이드를 할 수 있는데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워싱턴 애플 헬스라고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워싱턴 애플 헬스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에서 병원비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나면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메디케이드가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5세가 되고 나면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그쪽에서 우리 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나 또 파트 A 보험료나 또는 병원에 가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커버해 주는 것은 사실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메디케이드는요. 롱텀 케어라고 이제 알고 계실 양로원이라든가 또 가정 양로원 또 가정에서 이제 돌보는 인홈 케어 이런 거를 메디케이드에서 해주고, 또 이제 메디케어에 일반적으로 없는 치과 커버리지가 메디케이드에서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이거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야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네. 그 메디케어에서 커버한 네. 그 나머지 부분 본인 네. 부담을 예, 예. 커버한다면은 네.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메디케이드 기준과 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기준이 이제 다르고요. 또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네 가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QMB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SLMB가 있고 QI1이라는 게 있고 QDW 뭐 이런 게 있는데요. QMB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파트 A, B 보험료를 내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 부담금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커버를 하는 경우고요. 또 SLMB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펜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메디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고객 신청자가 수입이나 자산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좀 지불하시고 나시면 메디케이드를 해드리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QI1이라는 것은 이제 파트 B 보험료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기준이 이제 승인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네,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네 네. 가지의 기준이 네.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네 가지가 이제 QMB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SLMB, 또 QI1, 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장애자의 경우에 어떤 파트 A를 프리미엄을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QMB라는 것은 메디케어 파트 A, B 보험료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혹시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가 있을 때 커버를 완전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SLMB라는 것은 또 스펜다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디케이드보다는 수입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를 내시고 나면 또 메디케이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QI1이라는 것은 그 QMB나 SLMB보다도 수입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파트 B 보험료를 또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요 기준이 다 다른데 한 식구일 때 또 두 식구일 때 또 다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한 식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이 1,000불이라면 두 식구면 기준이 2,000불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부는 언제든지 이렇게 공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 한 식구가 이게 두 식구면 무조건 다 두 식구 기준이 아니라 이제 먼저 이제 남편분이 이제 65세가 넘으셨는데 부인이 65세가 안 되셨어요. 그런데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은 두 식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65세가 안 되셨고 배우자가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은 두 분이지만 한 식구 기준으로만 또 칩니다. 또 그런 경우가 또 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우리가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냥 도표한테 보면은 얼마라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로소득이냐 또 일을 하시는 근로소득이냐 거기에 따라서 기준 그 계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면에 나온 대로만 하면은 혼자인 기준일 때는 제가 이제 최대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한 4가지가 다 기준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기준이 혼자인 경우에는 1,526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분일 경우에는 2,060불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만약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면은 20불을 자동으로 디덕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60불 두 분이 2,060불 기준이면 20불을 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80불 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사실은 작년 거예요. 2022년 기준인데 올해 소셜 시큐리티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8% 넘게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바뀔 건데요. 아직 안 바뀌었고 한 3월인가 4월 그 정도 되면 저희한테 새로 또 업데이트 돼서 기준이 바뀐 기준이 또 다시 오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작년 기준이지만 요거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도 3월이나 4월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 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네. 3월 말경에 네.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드려서 네. 그 새로운 상황을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작년 수입 기준으로 그냥 계속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높아서 이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입이 조금 높았다, 한 100불 정도 높았다, 그런 경우는 한 4월 경에 한번 꼭 체크를 다시 해보시면, 예, 그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메디케이드도 자산을 이제 안 보나요? 아닙니다. 지금 메디케이드는요, 계속 자산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인데요. 혼자이신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려면 2,000불, 자산이 2,000불 미만이어야 되고요. 또 두 분이실 경우에는 자산이 3,000불 미만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메디케이드는 그 롱텀 케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어요. 내가 은행에 2,100불이 있는데 나는 이제 혼자 사는데 2,300불이 있는데 그럼 메디케이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마시고,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 지금 내가 간병인을 받지 않는다면,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신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에 자산이 8,400불 미만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입만 보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 높아도 뭐 한 10,000불 정도 있으셔도 혼자일 경우에, 예, 10,000불이면은 그래도 시니어들 그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0불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뭐 이렇게 빼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하시잖아요. 예, 근데 내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불이 있다. 뭐 아니면은 한 1,400불 정도 있다. 뭐 아니면 소셜시큐에서 1,526불 미만이다. 그러면 자산이 10,000불 아니라 15,000불이 있더라도, 예,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해서, 예,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혜를 받는 네.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죠. 제 손님 중에 지금 많이 도움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받으시는데 그 메디케어를 받으면 메디케어 비용이 있잖아요. 파트 B 보험료가 164불 90전이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지금 오늘에 2023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2년 전이면 2021년이겠죠. 2021년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퇴직하려고. 집도 이제 좀 작은 거를 하고 내가 소셜 시큐리티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살으시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수익이 이제 보고가 되신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파트 B 보험료에. 그리고 우리가 저기 income related, 뭐 modified 뭐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얼마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나? 네, 부부인데 한 분당 거의 600불씩을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뭘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 뭐 정리도 하고 이래서 이제 생활비에다 좀 보태 쓰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고 계신데 두 분이서 지금 한 달에 메디케어 보험료를 1,200불을 내셔야 된다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 굉장히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그 이제 비즈니스 그만두고 그쵸. 좀 쉬려고 네, 그랬더니 네, 한 맞아요. 달에 1,200불을 맞아요. 갑자기 내야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소셜 시큐리티는 두 분이 합해서 한 1,700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1,200불을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막막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항의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이제 승인이 되셔가지고요. 네, 그것을 다 절약할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꽤 많으세요.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네. 하시고 그리고 뭐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럼요. 예 네. 그러셔서 저도 참 감사하죠. 예. 그냥 모르고 있으면 네. 그냥 그걸 계속 내면서 네. 아 이렇게 여지껏 고생을 했는데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들어오는 돈이 2,000불도 미만인 분인데 거기서 1,200불 뭐 1,300불 이렇게 내시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꽤 많고요. 또 어떤 분들 뭐 한 300불, 그러니까 이분 164불이라도 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거기에서 덤으로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엑스트라 헬프라는 거에 저절로 자격이 됩니다. 근데 그 엑스트라 헬프는 뭐냐면 약값에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약 살 때 코페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마다 어떤 플랜은요, 디덕터블이 있거든요. 그럼 디덕터블에 적용이 이제 비싼 약을 드시게 되면 디덕터블에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플랜은 175불, 어떤 플랜은 뭐 200불을 먼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이 비싼 건 굉장히 그렇죠.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비싼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7월, 8월, 10월 뭐 이 정도 되면 도넛홀에 들어가십니다. 도넛홀에 들어가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약값이 확 올라가요. 막 갑자기 400불이 되는 거예요. 세 달에 100불씩 주고 샀는데 갑자기 세 달에만 400불 내라 이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게 다 줄어요. 그리고 디덕터블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도넛홀이라는데 아예 영원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데 제 손님 한 분은 세 달에 이제 처음에 100불씩 주고 세 달이면은 이제 100불이었어요. 이제 47불씩 해서 130불이구나. 130불 정도 내셨는데 그거를 그 약값이 많이 줄어가지고 8불, 90불 내시게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약값이 도넛홀에 들어가면은 그게 세 달치가 거의 400불을 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냥 계속 8불, 95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그렇죠. 혜택을 보고 있는지 네. 조선형 보험에 꼭 많이 전화하시면 네. 정말 새로운 인생이 바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승인이 되시면 엑스트라 헬프라는 거에 자격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덤으로 오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험을 3개월마다 내가 바꿀 수가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보험에서는 이런 분들이를 병원비를 아예 그냥 100% 커버하게 하는 그런 보험도 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보험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롱텀 케어 자격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롱텀 케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메디케이드가 원래 되시는 분들은요, 롱텀 케어 자격이 이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서 케이스 매니저님들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이분이 이제 간병이 필요하겠다라든가 영노원에 가셔야겠다 하면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요. 근데 조금 높으신 분들은 나는 메디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혜택을 못 받겠다 그러고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요. 롱텀 케어는 수입과 자산을 계산을 합니다. 다 보는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더 첨부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롱텀 케어는 메디케이드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수입이 많아서 내가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보다 많아서 롱텀 케어를 난 못하지라고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롱텀 케어를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그 롱텀 케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입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불보다도 조금 더 많아서 한 2,000불 됐어요. 2,000불 되시는 분이라면은 그 기준에 해당이 돼요. 지금 제가 뭐 그 한계를 그 리밋 기준을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뭐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높으면 어느 정도 자기 포션이 있어요. 자기 본인 부담객이 있는데 그 부담을 내고 나서 그 롱텀 케어 자격 그걸 다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이드를 먼저 해서 롱텀 케어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롱텀 케어를 먼저 신청해서 메디케이드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아예 처음부터 적은 분들은 메디케이드가 된 분들은 이렇게 메디케이드 신청하고 롱텀 케어로 가지만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된다거나 또는 수입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기준도 4월경에 바뀌나요? 네, 기준이 예, 지금 일단은 1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안 보는 기준은 1월부터 바뀌었는데요. 그 수입 기준도 또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향 조정이죠. 이번에 지금 많이들 이제 오르셔서 제 손님 중에 어떤 분이 한 20불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혜택을 받으시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받고 계셨던 분이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새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수입이 조금 좀 높을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런 분들은요, 예, 4월 달에 다시 한번 꼭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또 수입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소셜 시큐리티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죠. 굉장히 불합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네. 4월경에 한 번 더 네. 체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영 보험이 네.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고객들에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너무 많이 전화를 하실 것도 같지만 꼭 네. 필요하잖아요.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는 425-951-9210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나 메디케이드 안내라든가 뭐 이런 롱텀 케어 이런 안내를 하는 데는 저희가 무슨 뭐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수입이 어디서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한인들 정말 어디 가셔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네, 제가 조금씩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행히 제가 한 13년 동안 이런 혜택을 찾아드리고 또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DSHS 이런 걸 상담을 해드리는 그 13년 동안의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참 보람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네. 우리 고객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네요. 한국말로 또 그렇죠.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네. 조선영 보험 425-91-9210으로 전화하셔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혜택 올해도 받으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